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비만을 일으키는 식물 독성 렉틴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이 밝혀진 학설에 의하면 칼로리는 비만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호생각 성우들이 문답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렉틴이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하는데 렉틴이 뭔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렉틴은 식물 독성 중 하나로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 곡물 등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밀가루의 글루텐도 렉틴의 일종이지요. 렉틴은 탄수화물에 있는 당분과 결합해서 독성 및 염증을 만들고 장의 상피세포를 공격해서 염증과 장누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유도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렉틴은 칼슘과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일반적으로 렉틴은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물성 식품에도 소량의 렉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성 식품의 렉틴은 식물성 렉틴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에 식단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성 렉틴은 콩류, 씨앗류, 통곡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렉틴은 체내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특정 조건에서 독성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제거해서 먹어야 합니다. 비만의 원인 물질인 렉틴 외에도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가공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비만을 일으키지만 식물에 들어있는 비만 물질로는 렉틴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 물질이라는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죠. 비만의 원인 물질이라는 렉틴은 대부분의 식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곡물과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에는 많거나 적거나 식물 독성이 들어있고 그 식물 독성의 일종인 렉틴이라는 항영양소가 있는데요. 우선 곡물을 먼저 살펴보면 통곡물의 겉껍질과 겨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곡물 중에서 밀, 현미, 보리, 퀴노아를 대표적으로 렉틴이 많이 들어있는 곡물이라고 소개해 놓았는데요. 자세히 보시려면 정지 화면을 통해 참조하시고 이 표에서 보듯이 곡물 중에서는 밀 속에 가장 많이 렉틴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채소와 콩류 중에서 가장 렉틴 함량이 높은 식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강낭콩이 가장 렉틴 함량이 높네요. 그 외에 토마토, 감자, 가지, 고추가 높고 병아리콩, 렌틸콩도 높은 식품으로 올라 있네요. 이외에도 각종 견과류와 과일 속에도 렉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많이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들어야 합니다. 살찌고 싶은 사람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사람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한국영양학회 같은 기관에서는 식물 독성이 쌓이지 않도록 하루 먹을 수 있는 권장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성 식품은 적당량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밀가루에 렉틴 성분이 아주 많다고 했는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매일 먹으면 뚱뚱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밀가루에는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인 메가응집소 형태 렙틴 성분이 있는데 이 렙틴 성분 중에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는 것은 렙틴 성분이 눈속임을 하여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자꾸 무언가를 또 먹게 되어 과식에 의한 비만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상추쌈에 밥을 먹거나 밀가루 음식인 칼국수를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픈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항영양소인 렉틴이 렙틴에 작용하여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밀가루 음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곡물에서 추출한 양념으로 요리한 음식을 매일 먹기 때문에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식량이 부족한 옛날에는 미리 체중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밀가루 식품이 비만을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틴이 함유된 식품이 성장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성장한 이후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요. 렉틴은 항영양소라고 했지요. 항영양소라고 하면 영양분 섭취를 방해하는 물질이다 라는 뜻일 테고 식물 독성이라고 했는데 독성이라면 우리가 먹었을 때 그 부작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작용도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식물 독성은 항영양소 역할도 하지만 자체적인 독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답니다. 먼저 위장 문제가 있는데요. 렉틴은 소화를 안 되게 하는 항영양소가 있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유익균을 해칩니다. 특히 밀과 벽과 씨앗의 메가응집소 WGA라는 물질은 자가 면역 질환과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렉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틴은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여 비타민 B12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렉틴은 혈관, 장, 뇌, 신경, 관절, 체액의 당 분자와 결합하여 세포들의 독성이나 염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체중 증가를 자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의 비만율 증가와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두 가지 식품이 있는데 피자와 튀긴 닭 요리입니다. 피자는 렉틴 폭탄이고 닭고기를 밀가루나 빵가루를 묻혀 식물 성기름에 튀기면 완벽하게 렉틴과 에스트로겐의 폭탄이 됩니다. 이 음식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렉틴 부하가 늘어나고 체중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만과 질병은 한 배를 타고 있었구만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물성 음식에는 모두 렉틴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런 비만의 원인 물질인 렉틴을 최소한 줄여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은 없어요? 네,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물성 식품을 적게 먹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이 항영양소도 적고 독성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곡물과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모든 식물성 식품은 가열해서 렉틴 성분과 기타 식물 독성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않으면 독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하면 렉틴이 분해됩니다. 또한 껍질과 씨앗은 제거해서 먹어야 합니다. 특히 피망과 토마토와 같은 가짓과 채소는 껍질과 씨앗에 렉틴 성분이 많아 필히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만약 만성 염증 환자나 장누수 환자 등 소화 장애가 있다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렉틴은 먹거리로서 정말 복합적인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작용도 있지만 식물 자체 방어를 위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경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고 호르몬 불균형과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질병을 부르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영양학회 같은 곳에서는 하루 먹을 수 있는 권장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동안 살찌지 않으려면 적게 먹고 섭취한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죽어라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해도 살은 안 빠지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식품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먹어도 계속 살이 찌는 이유가 경호생각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가 비만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즉 칼로리가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해온 건강지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량이 높은 음식이 비만을 일으킨다는 학설이 우세했는데 이제는 어떤 음식이 인슐린을 얼마만큼 자극하느냐에 따라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바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음식이 인슐린을 똑같이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은 인슐린 자극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학설이 우세합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하고 단백질은 얼마간 자극하고 지방은 거의 자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히 자제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비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비만에 진다는 것은 식품의 칼로리가 아니고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시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인데 결국 비만의 원인은 곡물과 과일과 채소와 당분 많은 가공식품 등을 말하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은 적게 먹는 고탄저지식이 좋을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저탄고지식이 좋을지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음식이 약이다.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을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초식동물이 육식을 하면 위장에 탈이 납니다. 반대로 육식동물이 초식을 하면 위장에 탈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초식동물일까요? 육식동물일까요? 경호 생각 시청자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초식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육식을 피하도록 하고 육식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초식을 피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간은 맹장의 길이가 5에서 10cm로 육식에 가깝고 위산이 육식에 적합한 pH 1.5에서 3.5 이하입니다. 또한 육식동물의 특징인 송곳니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정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만 건강 100세를 누릴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은 100세 건강을 누릴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성수자연치유 연구소에 연락해 보세요. 자연치유의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